네, 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제 옆에는요. 최재혁입니다. 네, 스웨덴에서 네. 이제 집단 자연 면역 정책 실패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네. 일단 숨졌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언론에 나왔죠. 스웨덴은 다른 나라랑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도 않고 네. 지역사회 봉사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걸리고 나서 감염이 회복되고 나면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맞습니다. 생기지 않겠느냐. 면역력이 일정 수준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감염이 되고 나면 결국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되고 그러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한 집단 면역 형성을 전제로 너무 불필요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경제적 봉쇄를 하지 말자라는 정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되게 참담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은 3,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의 90%가 다 요양원과 60대 이상의 노인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정책이었느냐, 혹은 노인과 같은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이런 거를 제대로 공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고요. 네. 또 감염자 숫자가 또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숫자도 뭐 유럽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 수도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가장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공보건총장이 일단 후회하는 발언을 이미 했어요. 뭐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첫 번째, 코로나19의 싸움은 이제 권투로 치면은 네. 복싱 10라운드에서 이제 1, 2라운드밖에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나라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건 쉽지 않고 최종 10라운드 끝나봐야 알게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뭐 실패했다, 뭐 적절하지 않았다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뭐 3,000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속된 말로 정권이 무너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긴 여전히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렇다고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저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강력한 봉쇄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쭉 밀고 나간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스웨덴이나 유럽 학자들하고 이제 웨비나 통해서 이제 토론을 했었을 때 제가 똑같이 바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이미 그런 집단 자연 면역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도 스웨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다. 국민들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거나 정책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일부 공중보건학자나 또 많은 또 일부 사람들이 또 그걸 반대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바꿀 정도로 여론이 또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 지지를 그러니까요. 하나요? 네.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00년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스웨덴은 유럽 사회는 패스트도 겪었고 맞습니다. 또 스페인 독감도 겪었고 콜레라도 겪었고 또 소아마비가 40년대 50년 전 세계를 창궐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홍역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홍콩 독감, 에이즈, 에볼라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유럽 사회는. 그런 이 대규모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 또 그런 감염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또 그런 걸 토대로 감염 관리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사회가 공포에 떨거나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 불가피한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망의 다른 부작용이 너무 크구나 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일종의 경험과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공중보건학적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하고 네. 백신이 개발되거나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진중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이런 부분을 이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네.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와 뭐 쉽게 비교해서 네.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냐? 저렇게 사망자가 증가하느냐? 이렇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니고요. 네. 결국 종식될 때까지 네. 혹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보편적인 예방접종이 전 인구의 70%가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혹은 다 앓고 나서 60에 70%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정책이 수혜되는 사례들도 조금은 신중을 기하고 판단이란 부분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전에 참고해야 될 대상이지 네. 무조건 비판하거나 또 무조건 이건 아니고 실패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스웨덴이 느슨한 봉쇄를 유지를 할 텐데 이걸 좀 더 길게 멀리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